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이 장외에서 주식을 또 팔아넘겼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참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점과,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이 바이오의, 지금 한국 주식 바이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 자, 여기를 보시면 셀트리온 측에서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검증 작업, 치료제 말하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를 발굴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임상에 뭐 들어갈 예정, 뭐 이렇게 기사를 또 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외에서 주식을 판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참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이거를 판다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는 건 뭐 자기 마음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하죠, 지금이.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좀 차분하게 하자면, 지금 한국 증시 코스닥이 상승하게 된 거는 산업군에 의해서 상승이 아니라 바이오주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 그럼 바이오주에 의한 상승이라는 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임상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는요, 임상까지 가고 실제로 치료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99% 없어요. 1%는 있어요. 근데 99%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바이오가 그 재료를 막 띄어서 보내는데, 결국 그 바이오주가 줬던 그 실망감은 늘 반복적으로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2018년도에 바이오주 테마를 힘입어서 올랐습니다. 이때 셀트리온도 있었어요. 이때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이때 상장시켜갖고 오를 때 같이 이제 상승을 봤어요. 수혜를 봤어요. 수혜를. 이건뿐만이 아니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신라젠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내놓으라 하는 바이오주들이 다 이때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의 어떤 결과나 또는 매출이나 늘어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때 올라갔었던 건 뭐죠? 지금에서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거품. 셀트리온도 이때 엄청났어요. 이게 셀트리온 램심한가요? 예, 뭐 어디 수출한다, 저기 뭐 영국에 수출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기사를 띄우고 막 띄워줬습니다. 이때 막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셀트리온 뭐 이건 27만원짜리가 아니다, 이건 100만원 간다, 90만원 간다, 이런 얘기 막 돌았었습니다. 진짜로. 그럼 지금도 또 이번에는 야, 우리가 코로나 백신 뭘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상. 근데 기대는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흘러왔던 주가 자체만 놓고 볼게요. 뭐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명분이든지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참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이때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발생하는 이야기는 뭐고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기 고려대 의대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감처럼 막 또 유행이 되고 또 발병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바이오 회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메르스, 사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치료제가 지금도 없지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셀트리온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아, 이걸 개발하면은 회사의 매출은 엄청나겠구나. 기대가 큰 겁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을 몇 개 막 이제 가져왔다 어쩌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을 매각해버리네. 그죠? 이게 무슨 경우죠? 이런 상황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저는 차트를 너무 많이 보고 이제 이런 사건이나 이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일단은 안 믿어요. 일단은 뭐 만들고 어쩌고 안 믿어요. 그리고 시젠도 진단 키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특허가 나온 게 아닌 이상은 다른 데서 또 개발하고 그걸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꼭 시즌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말이. 그래서 이 시즌의 주가 이 정도의 가치도 과연 이 회사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가격인가 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지금은 증폭되지만 지금은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토착화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날지 어떨지 그런 거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투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격대는. 더불어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의 좀 이런 상황의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바이오 때문입니다. 그죠? 바이오 때문이에요. 바이오 때문인데 바이오에서 선도 주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친구들이랑 그리고 시젠 진단키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코스닥이 더 오르려면 헬스케어 진단키트주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젠도 중요한 반등 자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은 좋은 가격대에서 아슬아슬한 가격대에서 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네의 반등에 따라 증시의 어떤 상승 여부가 나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랙딜을 때려버리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또 이 주식을 새롭게 들어오는데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팔고 말고는 이제 솔직히 자기네 마음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양심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지네가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후보 물질 있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판다라는 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언론과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좋지 않은 건 맞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바꿔 얘기하면 원래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증시는 원래 그래요. 주식 바닥은요 원래 말만 번지르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정직한 회사는 안 올라요. 주가가 좀 사람들 막 뻥튀기 시키면서 야 우리 뭐 이렇게 뭐 하고 우리 뭐 어디 뭐 진출하고 그래 막 우리 뭐 아마존이랑 손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존이랑 같이 일하는 수만 회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마존이랑 지금 뭐 했어 이렇게 말 바꾸고 말 장난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게 주식이에요. 원래 그게 포장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희 회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사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 걸 알아요. 굉장히 힘든 걸 알아요. 근데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사업장들 다 힘들어갖고 이제 폐업 직전인데 뭐 도산하는 업체가 지금 절반이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오 때문이죠. 바이오 때문. 바이오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이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또 생겨나는 그렇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바이오도 소중합니다. 바이오도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바이오들의 재료나 결과는 다 폭락이었어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신라젠도 전설의 신라젠이잖아요. 신라젠 막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었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를 때 신라젠 얘기하면 아마 신라젠 막 임원 이름까지 다 외웠을걸요. 이거 투자한 사람들은. 그 신라젠이 어디 나가고 어디 뭐 가고 야 이 회사가 뭐 엄청난 회사고 지금 뭐 이 회사는 뭐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 거고 얘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조사받고 있고 이거 신라젠 그 대표가 지금 60억짜리 집 샀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신라젠 대표밖에 없어요. 이거 투자해서. 자, 이게 바이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리에 오를 수가 있지?
그죠? 10 얼마짜리가 90% 손실 본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원래 좀 이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투자자들 끌어들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이런 배신의 형태가 무척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블랙딜 소식은 어쨌든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주식을 파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성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 코로나 시장이 엄청나요. 지금 마스크도 떼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앞뒤가 다른 행동들, 결과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결과가 없는 결과들, 결실이 없는 결과들이 일어나는 게 늘 바이오의 현실이고, 지금 증시가 좋게 올라가고 우리 실제로 산업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런 바이오주들보다, 바이오는 우리한테 주는 효과가 없잖아요. 실제적인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테마들이 좀 잘 올라가 줘야 돼요. 안 그래도 실적은 괜찮다라고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삼성전자 비롯한 우량한 주식들이 올라가 줘야 우리 한국 경제가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 보시면 참 키움증권에서 잘 만든 건데, 이 재무 차트라는 게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자, 그럼 이 도표를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재무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2017년도 2016년도부터 16, 17, 18 이때 큰 폭으로 기업이 매출폭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단가가 안 맞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었고, 자, 그럼 16, 17, 18 이때의 한국 증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볼게요. 코스피, 코스피가 중요한 거죠. 자, 코스피 2016, 17, 18 어땠어요?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삼성전자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최소한 얘는 바이오처럼 제자리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왜요? 왜일까요? 얘는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 실제 매수가 아니라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니까요. 매출 뭐 반토막 나긴 했다. 매출이 뭐 다 사라졌어요? 막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매출을 낼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회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경쟁에서 뒤치지 않고, 대단한 거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사의 어떤 건정성을 유지하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그 매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주가가 오르면 한국 코스피가 오르는데, 그건 곧 우리나라 경제도 실제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이 벌어다 든 돈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경제가 여러모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바이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를 믿고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 올릴 건데,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이오는 솔직히 저런 테마주는 그냥 단타로 들어가면 오케이지만 우리 증시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해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부디 오늘 시장도 잘 마감하시고 마치겠습니다.